예, 법학개론 6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가 되겠습니다. 채권 양도의 의의를 보시면요.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채권 양도라 합니다. 먼저 지명채권의 양도를 보시면요. 지명채권이라 하면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채권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명채권 양도에 대한 요건을 보시면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함으로써 채무자의 승낙이 대항 요건이 됩니다. 양도인의 통지를 보시면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해서만 통지할 수 있고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위하여 통지할 수는 없습니다.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해서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승낙은 채무자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누구에게든 승낙을 하면 됩니다. 통지는 사후 통지만 할 수 있고 사전 통지, 양도하기 이전에 미리 사전 통지를 하는 것은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양도하고 나서 사후 통지를 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승낙은 사후 승낙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도할 채권과 양수인이 특정된 경우에는 양도 이전에 승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양수인의 동의로 양도인의 통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승낙도 상대방의 동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 이외에 권리가 증권에 들어가 있는 증권 속에 권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그 권리가 화체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채권이 화체되어 있는 증권적 채권에 의하여 이전되는 채권을 증권적 채권의 양도라 합니다. 지시채권의 경우에는 배서와 교부로서 양도의 효력이 생기고 지시채권이라 함은 특정인 또는 지정한 특정한 자에게 대해서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합니다. 특정한 채권자를 지정함이 없이 증권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을 무기명 채권이라고 합니다. 무기명 채권은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 양도에 관한 조문을 보시면요. 제4절 채권의 양도 제449조 제1항을 보시면요. 채권의 양도성이라고 합니다. 1항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채권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통해서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450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1항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함으로써 이제 대항요건이 생기게 됩니다.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도통지는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한 때 실제로 양도가 되지 않았거나 양도가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인수에 대해 보시면요.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채무는 이전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채무의 성질이나
의사표시에 의해 이전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무인수 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3자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채권자와 인수인이 당사자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와 인수인이 당사자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로서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습니다. 보통 채무인수라고만 말할 때는 면책적이라는 말이 앞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고 새로운 인수인이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존적 채무인수는 기존의 채무자가 그대로 채무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인수인이 함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를 비교해보면요.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채권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은 인수인 합의만으로 이전합니다. 그러나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은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3당사자 간의 계약으로도 가능하고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도 가능합니다.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채권자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따라서 제3자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합니다. 채권자와 인수인 간의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수할 수 없다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효과로서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에게 이전하면서 채무자는 면책이 됩니다. 인수인은 전 채무자에 대한 항변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과 취소권 등은 인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종래의 채무가 존속하면서 인수인이 채무자와 병존하여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양자는 연대 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로 이행인수가 있습니다.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인수의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인수인에게 계약 당사자 지위가 이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채무인수에 관한 조문을 보시면요. 제5조 채무인수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1항 제3자는 채권자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제3자는 인수인이 되겠습니다. 채권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없습니다. 제454조 채무자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채무인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57조 보시면요. 채권자의 채무 인수에 대한 승낙은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제458조를 보시면요. 인수인은 전 채무자에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있는 사유는 인수인에게도 그대로 이전합니다. 따라서 인수인은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459조를 보시면요.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면책적 채무 인수가 이루어지면 소멸합니다. 그러나 보증이나 제3자가 채무 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